자, 연립방정식 보겠습니다. 우린 중2 때 연립방정식을 했었죠. 연립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이제 문자가 두 개가 두 개 이상이 포함돼 있고 식이 여러 개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미지수 값들을 찾아가는 거. 그걸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중2 때 했었던 것은 1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 즉 x, y에 대한 두 개 1차 방정식 주어지고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x 값과 y 값을 구해 나가는 거였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고1 때는 2차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2차식뿐만 아니라 3차가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뭐 수투로 넘어가면 연립방정식 푸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2 때 했었던 연립방정식의 기하적 의미가 뭐였냐라고 하면은 1차 함수, 즉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찾는 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다. 이거는 c는 c다라고 하고 이거는 a-x 플러스 b-y 는 C-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통해 X값, Y값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 X, Y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은 여기서는 기하적 의미를 따지는 않겠지만 연립방정식 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두 도형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표현한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유형에서는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졌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두 개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에서 한 문자를 소거해가지고 하나의 문자로 표현된 방정식을 풀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즉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 한 문자를 소거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감법보다는 대입법이 훨씬 더 많이 쓰일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뭐라고? 한 문자를 소거해서 하나의 문자로만 방정식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에서는 y는 3x 빼기 2다라고 표현될 수 있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밑에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y 대신에 3x 빼기 2가 쓰여지니까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2x 제곱에다가 이건 좀 암산을 할게요. y 자리에 이걸 넣는 거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 3x가 얘한테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6x가 되면서 뒤에 있는 y 제곱한테도 9x 제곱 빼기 12x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이거 날아갈 거고 요거 남는 거에서 6x랑 마이너스 12x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x가 되겠지. 그럼 2로 약분해주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한 문자만 남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선 x 빼기 1, x 빼기 2는 0이 되니까 x는 1과 x는 2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자가 있으니까 한 쌍을 찾아야 됩니다. x값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 y값도 찾아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정리해놨던 이 식에다가 x가 2 되게 되면 y는 1이다. x가 2가 되게 되면 y는 4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아까 기하적 의미에서도 말했듯이 이게 말하는 한 쌍이 말하는 것은 교점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좌표 형식으로 1,1과 2,4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2번도 표현합시다. 2번은 x는 y 플러스 4라고 해도 되고 y는 x 빼기 4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나는 x는 y 플러스 4다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6에다가 앞에는 2y가 있고 2y가 여기 분배된다라고 하면 2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y제곱은 4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y제곱 4y제곱 8y 플러스 8y 그래서 16y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플러스 12는 0이 되니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은 0으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y 플러스 1, y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고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우리는 한 쌍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좀 묶어주고 x 먼저 쓰는 게 좀 이쁘겠지. 그치?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x는 3이 될 거고 y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x는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해서 동그라미 쳐주면 좀 깔끔하게 보이겠다. 그쵸?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었다.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뭐냐? 2차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위에서 1차식 하나랑 2차식 한 개 나왔을 때 쉬웠던 이유가 뭐냐? 1차식을 정리를 했을 때 한 문자로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x는 혹은 y는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2차식은 연립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x제곱은 y제곱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더라도 한 문자만 남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상수가 0인 걸 찾습니다. 상수가 0인 걸 찾아주면 그 상수가 0인 식은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여기서는 상수가 0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y 위에 걸 보니까 상수가 0인 걸 보니까 이 좌변이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해는 x는 마이너스 y이거나 x는 y이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는 거야. 자, 이 케이스에서는 x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다? 마이너스 y를 쓸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여기에 사용하지 않은 그 밑에 식에다 대입해주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 그러면 4y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제곱은 9가 되니까 y제곱은 9다. 맞지? 그 y는 풀마 3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쌍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y는 3,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해주고 여기에다가 묶어서 x는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3, x는 3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깔끔하겠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얘를 만족할 수도 있었고 얘를 만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요거를 요 밑에 식에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4y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9가 되고 3y제곱은 9가 되니까 y제곱은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y는 플러스 3이거나 y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거 대입해주면 x는 x는 루트 3, x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교점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3,3, 3, 마이너스 3,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형태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봐서도 상수와 연결 찾아보니 얘다라는 거죠. 얘도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그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는 0이 되니까 여기서는 y는 마이너스 x or x는 2y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는 연립 대입하기 편한 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y는 2분의 x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근데 분수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 케이스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제곱은 6이 되니까 x제곱은 2이다. 그러면 x는 루트 2와 x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럼 x가 루트 2일 땐 y는 어디다 넣어야 되게?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y는 루트 2 이런 식으로 쌍이 묶일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x 자리에 2y를 대입해서 4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6이 된다. 그럼 y제곱은 1이잖아. 그쵸? 그래서 y는 1이거나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y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x 자리 여기다 넣어주면 x는 2다.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5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요. 발상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x 플러스 y나 xy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뭐 xy도 다 대칭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칭이다라는 말이 무조건 뭐 좌우 대칭 뭐 이렇게 상하 대칭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나 입장은 똑같다라는 거야. x나 y나 자리를 바꿔도 그 식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x 입장에서도 플러스 x 플러스 y고 여기서도 x 입장에서도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이런 걸 대칭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발상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한테는 크게 막 이런 유형이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발상적인 부분을 좀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x 플러스 y와 xy로만 식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럼 이제부터 이 유형은
UV 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X 플러스 Y를 U라고 하고 XY를 V라고 한다면 그러면 U랑 V로만 식들이 다 표현이 될 거고 U랑 V를 먼저 찾아준다라고 하면 이 문제 형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1번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랑 XY랑 바라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근계관이 생각이 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익숙한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건 어떤 방정식, 어떤 2차 방정식이겠어? 라는 질문이 맞겠죠. 나는 방정식이니까 등식이니까 최고 차이 계수를 1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을 xy로 표현했으니까 문자 xy를 빼고 어떤 t를 들고 와서 이거는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는 0 2차 방정식의 근들이 xy라는 말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근의 합이 x 플러스 y가 3이 되고 xy가 2가 되게끔 방정식을 이렇게 세운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방정식을 세웠을 때 근을 찾기가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알겠나? 당연히 물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대입해서 해도 되지만 요런 발상을 가질 수 있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1과 2가 나왔지. 근데 우리는 x값과 y값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 x가 1인 거랑 x가 2인 거랑은 다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다 써주셔야 돼요. x가 1이거나 y가 2다. 그리고 x가 2고 y가 1이거나 이런 두 가지 형태 답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봐봐. 대칭식을 UV라고 생각하고 UV 유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U랑 V가 바로 나왔다. 이 형태는 뭐다? 근계관을 이용해 2차 방정식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UV 형태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UV의 값을 찾아 2차 방정식을 세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2번 같은 경우도 U랑 V로만 표현할 건데 즉 X 플러스 Y랑 XY로만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다 라고 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표현이 되는 거고 요 같은 경우는 XY가 바로 나온 형태네요. 그럼 이제 U랑 V로 말하겠습니다. U제곱 빼기 2V는 34고 그 다음에 V는 15 개꿀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럼 U제곱은 64로 될 거고 U는 뭐야? 풀마팔이죠. 그럼 U가 8이거나 U가 마이너스 8이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V는 항상 15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 해결했고 다 한 건 아니죠. 어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X 플러스 Y는 8이고요. 그 다음에 XY는 15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2차 방정식의 근들이야? t제곱 빼기 8t 플러스 15는 0의 근이 x랑 y다. 그럼 이거는 방정식 풀면 t 빼기 3, t 빼기 5는 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3과 5가 근이 나오고 x, y 매칭을 시켜주면 x는 3, y는 5거나 x는 5, y는 3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를 쌍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이고 xy가 이거니까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는 0의 2차 방정식의 형태란 걸 알게 되고요. 여기서 근을 찾아주면 t 플러스 3, t 플러스 5는 0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니까 매칭시켜주자.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5거나 x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쌍으로 묶이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 유형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연립방정식 똑같이 1차랑 2차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 위에서 풀어봤듯이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 뭐 2개가 나오든 4개가 나오든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한 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x값과 y값이 항상 같이 묶여 다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봅시다. x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한 쌍이라는 것은 x 입장에서도 그는 한 개가 나와야 되고 y 입장에서도 그는 한 개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린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를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정리를 해서 대입을 했을 때 이번에는 x는 한 게 좋겠다. 왜? x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k로 정리를 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y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겁니다. 근데 y에 대해서 2차식이 나왔다? 그러면 y 입장에서 그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만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 그냥 한 개처럼 보여야 된다는 것은 중근이다라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겠네요.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ky는 3이 되고 우변으로 다 넘겼을 때 3y 제곱 빼기 2ky 플러스 3은 0이 되겠죠. 그러면 y에 대해서 쌤 말대로 y에 대해서 2차식이 나왔고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는 것은 x값 하나, y값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y가 몇 개처럼 보여야 돼? 한 개처럼 보여야 돼. 그래서 중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중근을 가진다라는 것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진다. 그 다음에 그래프 나가면 접한다. 그 다음은 판별식 t가 0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4분의 d가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는 k제곱 빼기 9는 0이 된다. 따라서 k-3, k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k는 풀마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3과 3을 더해서 0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립방정식이 활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주어진 힌트를 봤을 때 여기 지름의 길이가 13, 그 다음에 직사각형 둘레가 34,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고자 하는 게 x값과 가로값과 세로값을 찾는 거니까 나는 가로를 x라 두고 세로를 x라 두고 괄호를 y로 두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지름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소리도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삼각형 한 변이 지름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직각이 되는 거고 또한 직사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대각선이 지름이다. 이것도 지름이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피타고라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9가 되겠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는 뭐야? 둘레의 길입니다. 둘레라는 건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해서 두 배를 해준 거겠죠. 그래서 가로 더하기 세로는 34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쓰게 되니까 x랑 y랑 대칭 형태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UV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이건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 u랑 v로 바꿀 수 있지. x 플러스 y를 u라고 하고 이 xy를 v라고 한다면 이 식과 그 다음에 u는 34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u를 찾았네요. u를 찾았으니까 여기다 x 플러스 y의 제곱 맞죠? 미안합니다. x 플러스 y는 17이 되겠죠? x 플러스 y 가로 더하기 세로는 17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u는 17이니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289 빼기 2v는 169다. 그럼 2v는 120이 되니까 오케이, v는 60이네. 다 찾았다. u가 17, 즉 x 플러스 y가 17, v가 즉 60, 그럼 xy가 60. 그럼 이건 어떤 2차 방정식의 근들 t제곱 빼기 17t 플러스 60은 0의 두근을 xy다 라고 한 거겠죠. 그럼 여기선 인수분해가 t 1 12, 5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12고 y가 5거나 x가 5고 y는 12거나인데 사실상 상관없죠. 왜? 어차피 긴 변의 길을 찾는 거 아이가? 긴 변이 가로 아이가? 직사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다 했으니까 가로를 12, 세로를 5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하려면 센치도 붙여 주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좀 특강이라서 교육과정 내신에서는 나오긴 하는데 이제 뭐 모의고사 뭐 이런 데서 교육과정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2차식과 2차식을 해결하는 건 위에서 유형으로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뭘 찾으라고 강조했니? 상수항이 0인 걸 찾아라. 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차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는 0꼴로 만들었을 때 이제 어떤 1차식과 일단 1차식으로 째질 수가 있고, 그럼 그렇게 되면 1차식과 2차 방정식의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으로 바뀌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쉬웠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둘 다 상수가 있다, 맞지? 그럼 기본적으로 상수를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다만 한 번의 가감법으로 우린 결론적으로 1차식을 찾기 위함이라며. 그럼 한 번의 가감법으로 2차 항을 죄다 날릴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차 항이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 상수항을 날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전에 2차 항을 없앨 수 있나를 확인해주면 위에다 2배 했을 때 6y제곱 플러스 4x 빼기 10y는 8이 될 거고, 밑에는 3배를 했을 때 6y제곱 그 다음 빼기 10이 아니라 3배 했으니까 15x 플러스 9y는 27이다. 이렇게 했을 때 두 개 빼면 2차항이 날아가는 형태 맞지? 그래서 19x 빼기 19y는 마이너스 19, 개꿀 x 빼기 y는 마이너스 2다. 오케이, 1차식 찾았죠?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1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x는 편하겠네. x는 y 빼기 1이라고 정리해 놓고 여기다 대입해주면 3y제곱 플러스 2y 빼기 2 빼기 5y는 4다. 그러면 3y제곱 빼기 3y 빼기 6은 0이죠. 그래서 y제곱 빼기 y 빼기 2는 0이니까 인수분해가 어렵지 않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이거나 y는 2죠. 그럼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다. x는 마이너스 2거나 x는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해는 요거랑 요거겠죠. 뭐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 똑같이 2차 항이 둘 다 보이는데 한 번의 가감법으로 제곱들을 다 날릴 수는 없습니다. 2차항을 다 날릴 수 없어요. x를 위에서 여기에 2배, 밑에 2배를 해줘도 여기 두 개의 가감법이었을 때 y 제곱이 살아있지. 그럼 이 형태가 이제 원래 목적인 상수항을 없애기 목적이다. 상수항을 없애서 인수분해를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1차항을 찾기. 알겠죠? 그럼 16과 12의 최소 공배수인 48을 만들기 위해 위에다는 3배 6x제곱 3xy 빼기 60y제곱은 48이다. 밑에는 4배 4x제곱 4xy 마이너스 32y제곱은 48. 그럼 두 개 빼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니? 2x제곱 빼기 xy 빼기 28y제곱은 0이 되죠. 그럼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1, 2, 4, 7 마플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x 빼기 4y 2x 플러스 7y는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정리되는 게 x는 4y2이거나 x는 마이너스 2분의 7y. 왜 이렇게 더럽노?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밑에다 넣는 게 나을 것 같다. x자리에 4y 넣어주면 16y제곱 플러스 4y제곱 빼기 8y제곱은 12. 여기서는 12y제곱은 10이니까 y제곱은 1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y는 1이거나 y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대입해주면 x는 4거나 x는 마이너스 4가 돼서 순서상 이렇게 두 개 찾았지. 그 다음 이건 좀 빡셀 것 같아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해보면 4분의 49y제곱 마이너스 2분의 7y제곱 마이너스 8y제곱은 12. 통분할까요? 4를 곱할까? 4 곱하면 49y제곱 빼기 14y제곱 빼기 32y제곱은 48이다. 이거 하면 마이너스 46이 되니까 3y제곱은 48. 개꿀. y제곱은 16이제. 그래서 y는 4거나 y는 마이너스 4.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4거나 x는 14다. 오케이, 좀 더럽지만 천천히 하면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알았지? 우리는 이런 기계적인 풀을 다 외운다기보다는 목적을 좀 생각해 봅시다. 1차 항한계랑 2차 항계 나왔을 땐 1차 항을 정리를 해서 한 문자, 2차 항에서 2차식에서 한 문자를 소거할 수 있었다. 자, 만약 2차 나왔으면 우리는 1차 항을 찾기 위해서 1차 방정식을 찾기 위해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그 인수분해 되려면 상수가 0인 걸 찾아보겠다. 상수항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상수항이 0인 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상수항을 없애기 위해서 가간법을 써도 되고, 아니면 운 좋게 한 번에 가간법으로 이 창을 다 날릴 수 있는 경우가 되면 그거는 한번 가간법을 이용해 이 창을 날려서 1차 방정식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